총선 개입 의혹 이게 맞아요. 지난주에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에 더 뜨거워질 줄 알았더니 또 보도가 안 나오고 잠잠합니다. 후속 보도는 없어요. 그렇죠. 이 의혹 특히 뭐 국정 개입 의혹까지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뭐 제기를 하고 있고 뭐 뚝이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 윤건영 의원이 하기도 하던데 이거 의혹 어떻게 된 겁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제보 받은 거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네. 기자한테 전화를 안 받더라고. 알고 계신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쓴 기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전화를. 아마 뭐 좀 부담스러웠는지 알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주 알고 전화를 네. 안 받아서 좀 물어보려고 했더니 예, 전화 안 받아서 통화를 못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그 뭐 보도국장인가 누가 그걸 편집국장이 냈더라고 입장을. 네. 근데 뭐 후속 취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후속 보도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던데 네. 1차적으로는 이래요.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그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근데 텔레그램 내용을 실제 뭐 복사본이든 아니면 캡처본이든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다만 중요한 건 그 몇몇 의원 2명하고 뭐 관계자 2-3명이 지금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건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녹취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로 취재하는 거 가지고 녹취를 했을 거고요. 네. 그 녹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보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텔레그램 그 캡처본이 없다 하더라도 증언한 사람들의 녹취가 남아 있다고 하면 그걸 증거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랬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A라는 의원이 면책 특권이 보장되는 장소에서는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김영선 의원 것만 지금 불거졌는데 과연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 개입을 했다고 하면 그 한 건으로 끝나는 문제일까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을 어디로 보낼 땐 또 사람이 연쇄적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 갖고 해결이 안 돼. 전체 네. 판을 짜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까지는 아직 모르고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아니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으니까 네.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의혹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전체 판을 짜는데도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의혹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하다 보면 하나하나 고구마 줄기처럼 하나가 나오면 김영선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줄기까지 함께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정말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엄청난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국정농단이에요. 아무 권한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역할도 없는 사람이 여기에 개입한 거잖아요. 마치 예전에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했던 것처럼 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그런 일을 했다면 이거는 정말 탄핵의 가장 중요한 사유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취재가 어떻게 되고 또 폭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또 관계자들 중에 누군가 정말 마음 먹고 폭로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게 나오는 순간 이거는 이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태풍의 눈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렇죠. 느낌? 지금 상황은 폭풍 전야 느낌 이런 상황도 가정해 볼 수가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뭐 들으신 거 있어요? 저는요. 네. 그 어제 뉴스토마토 편집국장님의 그 내용도 좀 매우 유의미하다라고 보는 게 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본질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뭐 지금 본질. 텔레그램이 나오냐, 증거가 뭐냐, 네, 네. 뭐 지금 또 여권 관계자들 내지는 또 개혁신당 관계자들이 방송 나와가지고 뭐 보긴 봤는데 뭐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논점을 흐리는데요. 네. 논점은 딱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 그 한동훈 포즈했던 그분 있죠. 마포대교에 갔던 분. 권력의 핵심. 네. 그 권력자가 공천 개입을 했냐 안 했냐가 핵심이에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럼 공천 개입은 뭐냐? 민주주의 파괴 중대 범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미 처벌된 사례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천 개입이 있었냐 없었냐 요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단독으로 해도 공선법 230조 위반이 되고요. 네. 대통령과 같이 해도 255조 부정선거 운동죄로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 공범이고 혼자 해도 단독 범행이 된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고 공천 개입에 있어서 뭐 완결성이 떨어져가지고 뭐 이준석 의원은 봤는데 알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건 완결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김영선 의원을 딴 데 가세요. 뺀다. 이것 자체가 개입인 겁니다. 뭐 그 사람을 빼고 누구를 심고 그 완결이 돼야 범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네. 뭐 대통령실도 입장 그렇게 내지 않습니까? 아, 원하는 사람 꽂은 거 없다. 그거는 구속 요건이 그게 아니에요. 누구를 빼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공천 개입 했냐 안 했냐 이게 핵심이다. 했으면 범죄, 안 했으면 무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완결성이라는 좀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 저는 상당한 개연성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과 김건희 씨 둘 사이의 연락인데 김영선 의원은 완전 펄쩍펄쩍 뛰고 있거든요. 부인하면서 맞아요. 연락한 적도 없다 이러고 네, 있어요. 네. 근데 김건희 씨는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도 안 하고요. 뉴스토마토에 대해서. 그리고 입장을 봐도 문자 연락은 했던 거를 전제하고 부인 안 해요. 그러면서 그 개입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네. 그 완결성론을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반박도 공천 개입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헛소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그 부분 지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지나갈 수 있습니까? 고양이가 그러면 2024년도 2월 3월에 지금 김영선 의원 관련된 요 공천 개입,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굴 꽂았냐의 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굴 빼는 것 자체가 공천 개입인데 아하. 이거 2024년도 2월 3월에도 김영선 의원 관련돼서 있었다라고 전제하면요. 네. 김영선 의원을 2022년 6월 달에 재보궐 공천 준 게 이준석 대표거든요. 2022년 6월 달에. 맞아요. 그 그때 당시에. 정권 시작하자마자 한 달째 됐을 때 선거 치렀고 다 이겼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러면 그때 김영선 의원은 경기 일산에서 정치하던 사람을 맞아요. 창원 의창에 누가 꽂았을까? 그럼 이거 이준석 의원이 공천했다 그러면은 공천의 이유를 좀 밝혀줬으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그때도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해서 권력에서 누군가 개입을 해서 꽂았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또 공천 개입이고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거 중대 범죄입니다. 따져봐야겠네요. 민주주의 파괴에 따져봐야겠네요. 대한. 따져봐야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안이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네. 정말 국정농단, 국정농락에 이제 끝까지 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알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지금은 이거 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을 가지고 간볼 때가 아니고요. 네. 알면 아는 대로 이실직고하고 뉴스토마토도 지금 후속 취재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좀 기다리면 진실은 곧 밝혀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체제 시절에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에 공천한 사람은 또 누구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던 2024년도 2월 3월 그때 뭐 개혁신당 입당까지 타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문자에 만약에 김해로 가세요만 나와도 공천 개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고요. 네. 지금 2024년도 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에서 30% 사이였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공천 개입을 시도했다라면은 2022년도 6월 달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5%입니다. 그때는 안 했을까요? 저는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어떻게 지나치겠느냐 예. 그 논리로 전 여쭤보는 거예요. 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김해로 제가 볼 때. 가세요. 이 내용이 있냐 없느냐. 아니면 이준석 의원은 왜 그때 김영선 의원을 공천했는지를 공천했는지. 좀 밝혀주면 좋겠어요. 왜 이준석 공천했는지. 의원이 밝혀야 된다.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자, 교수님 저희도 같이 뭐 한 마음으로 방통위원회 가세요 이렇게 안 간다니까.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진짜 안 가셨습니다. 안 갑니다. 예, 안 가셨어요. 남아주셨는데 자 김영선 전 의원의 이 사안은 끝난 게 아니고 텔레그램 그 내용이 정말 있는지 실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뭔가 좀 터질 거다. 국감을 뭐 주목해봐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기사에 뉴스토마토 기사에 M 씨로 이니셜 M으로 표현된 M모 씨. 예, M모 씨 예. M으로 이니셜 예. 포용이 됐는데 그분과 관련된 또 예. 국정 개입 관련된 의혹 이런 것도 있다라는 또 썰이 돌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어떻게 나올지 이거 좀 뭐 녹취가 있다, 녹취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 예. 번만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지만 그냥 본질은 심플하다. 네. 권력자의 공천 개입 했냐 안 했냐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공천 개입은 자꾸 이렇게 완결성이라든지 대통령실의 필요 그런 없어. 네. 헛소리가 지금 이걸 자꾸 호도하고 있는데 개입 전화, 문자 한 것 자체가 개입이다. 당연하죠. 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공천에서 아주 떨어지든 심플해요. 말든 그거 그거 한게 없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그거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개입을 한 게 문제지. 그걸 한 게 문제니까 그게 뭐 완성되지 않고 그 사람이 공천을 못 받으시고 문제 네.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안 아니, 된다. 그러니까 술 먹고 운전을 하면 운전 그 자체로 음주운전이에요. 뭐 사고를 내야지만 그건 아니지. 처벌받는 게 그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술 먹고 운전하면 당연하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아주 심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법 상식 이런 게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에만 딱 서면 이게 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앞에만 서면 다 작아져요. 아니 뇌물도 똑같아요. 네. 뇌물죄를 디올백을 받았어요. 받고 꼭 써야지만 뇌물죄입니까? 그건 아니지. 받으면 그게 뇌물이에요. 네. 아니 받아서 보관을 했든 자기 비서관을 줬든 뭘 했든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하는 건데 자꾸 이분들은 받았는데 포장은 안 뜯었는데 그 대통령 기록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지금에 와서는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아니, 법리를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해요? 받으면 네. 그 즉시 범죄, 공청 개입도 개입하면 그 즉시 범죄 성립. 아주 심플한 겁니다. 그럼 그거를 공청 개입을 김건희 씨가 했냐 안 했냐 네. 요것만 보면 된다. 너무 명확하네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예,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받았냐 없이 안 받았냐 네. 했냐 안 했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저는 좀 심플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자꾸 뭐 완결성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네. 무슨 완결 같은 소리를 해. 그러니까요. 선의의 조언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준석 화가 나니까. 싫어하거든요. 화가 나. 이준석 얘기만 이거 하고 정말 화가 교수님 나는데.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싫어서 아니야, 문제가 맞아. 아니라 법 네. 구성 요건을 전 그대로 알려드리는 그렇지. 거예요. 법 구성 동의해요. 요건을 오해하지 말라는 동의하고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이 사안과 그렇다는 게 아니고 싫어하잖아요. 그냥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한다고 예전에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인터뷰할 때 제가 아시죠? 아, 이 얘기 밖에나 많이 인터뷰할 때 이준석 현장에 가서 현장에 가서 네, 이준석을 그때. 인터뷰했거든요. 예, 저랑 예. 신인규랑 주말에. 같이 갔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자기도 질문 하나 한다고 제가 질문을 쭉 아, 하다가 질문했습니다, 그날. 본인이 그 질문했는데 했습니다, 문제는 이준석 워낙 질문을 한 거예요. 마이크를 대고. 근데 얼굴을 질문하는 쪽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 저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 예. 예를 들면 저랑 이렇게 둘이 있는데 예. 질문을 신규 변호사인데 안 보고. 안 보고 아, 저 저를 얼마나 소외됐겠어요, 제가. 말을 하는데 안 쳐다보면 제가 소외되잖아요. 아니 그 햇볕 때문에 못 본 거예요. 아니, 그랬겠지, 햇볕이. 무슨 눈부셨겠지. 말씀 의도적으로 안 보고 그러면 해가지고. 다음번에 너무 선글라스 끼고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글라스 끼우고 이준석 의원이 신인규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 안 쳐다보는 거예요. 네. 질문하면 보통은 고개를 돌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를 보고 있어 계속. 아이 저는 컨택. 질문 안 하는데 네. 저를 아, 요거는요 느꼈어.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이준석 네. 의원이 저를 뭐 싫어하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그건 너무 그분에 대한 좀 그게 될 수 있고 그건 뭡니까? 예. 그냥 최 교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요 장면, 요 장면. 요거 요 장면입니다. 요 또 장면. 언제 찾으셨어 또? 신인규가 물어봤거든요. 옆에 있잖아요. 네. 눈길을 한 번도 안 줬습니다. 인터뷰 아니, 시작에서 교수님을 끝까지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 한 아닐까요? 번도 눈길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저 옆에 이제 웃잖아요. 신인규 변호사 어떻게 한 웃어? 번쯤은 이제 안 봐. 옆에 불만도 한다. 네, 안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눈길 한 번 안 주더라고. 아니 저게 햇빛을 보세요. 햇빛이 제 뒤편에서 지금 비추고 있잖아요. 무슨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말씀이세요? 입장에서는 이제 눈이 좀 부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핑계. 그 햇빛 그 핑계. 핑계예요? 아, 다음번에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보는지 안 또안 보는지. 볼 거예요. 아니 너무 그렇게 안 보네요. 자꾸 뭐라 하지 마십시오. 저만 보고 있죠. 이준석 의원 지금 교수님을 저만 너무 좋아하시네 진짜. 확인. 한 확인. 번도 고개를 보통 둘이 있으면 한 번쯤은 고개를 약간 저기 돌리잖아요. 네. 진짜 안 한 보네요. 번도 아니 안 돌립니다. 괜찮습니다. 끝까지. 괜찮아요 또. 그래요. 네. 네. 이걸 또 왜 찾으셨죠? 신인규 옆에 바로바로 찾습니다. 바로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바로바로. 네. 아 오마이 TV의 자랑이죠. 예, 네. 일체 생중계. 예. 근데 요즘 안 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네, 네. 현장 또 나가야죠. 현장 나가야 되는데 그러게요. 현장이 현장 없어가지고. 봉규가 또 굉장히 네, 또 네. 유명하니까 현장 현장 봉규. 봉규로 이제 집중하시고 네. 박인호는 또 한번 놓아. 뭔 소리예요? 박인호도 한번 좀 키워주시는 안 게 돼요. 한번 교수님. 아 동생도 키워주시는 네, 거 아니에요? 막내 못해. 아장아장 지금 막 안 걸음마 돼. 하고 있는데 안 지금 돼요. 폭격기들. 못해요. 교수님 스텔스 폭격기. 자, 이 저 질문합니다 폭격기 저는. 좀 질문하는데. 저는 폭격 질문 들어갑니다. 아니 문제는 신기해서 그냥 눈치 보고 질문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안 봅니다. 안 봐요? 그러니까 저만 쳐다봅니다. 아쉽네. 계속. 알겠습니다. 네. 네.